사람들은 변화를 의지의 문제로 생각합니다. 더 세게 밀어붙이면, 더 오래 참으면 결국 바뀔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삶을 에너지와 주파수의 관점에서 보면 전혀 다른 그림이 펼쳐집니다. 진짜 변화는 의지의 근육을 키우는 일이 아니라 의식의 재조직이라는 양자적 과정입니다. 무질서와 혼란이 올라올 때 그건 실패의 신호가 아니라 오래된 질서가 흔들리며 새로운 질서를 위한 공간이 열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안팎에서 일어나는 미세한 떨림과 불협화음은 새로운 공명이 자리를 잡기 전에 반드시 거치는 과도기입니다. 애벌레가 번데기 속에서 몸체가 해체되어 순수한 잠재력의 세포로 돌아갔다가 나비로 재탄생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도 오래된 패턴이 풀어져야 새로운 형태가 안정됩니다. 오늘 우리는 양자 이론과 의식, 에너지와 주파수, 그리고 마음과 몸의 과학이 어떻게 만나 여러분의 관점을 이동시키고 더 깊은 지혜를 깨우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관찰자 효과, 공명, 이중 슬릿 실험에서 드러난 가능성의 파동, 에너지와 진동의 원리. 여기에 신경과학이 말하는 무의식의 역할과 습관 회로, 감정 기억의 재조건화, 환경이 유전자 발현을 바꾼다는 후선 유전학의 발견, 그리고 성서와 베단타가 전해온 고대의 가르침을 함께 엮어보겠습니다. 목표는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관찰하는 의식임을 기억하고 더 높은 공명으로 정렬하여 개인의 변형을 넘어 집단의 진화를 촉발하는 것.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현실은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을까요? 물질처럼 단단해 보이지만 물리학은 모든 물질이 본질적으로 에너지의 패턴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중슬릿 실험은 관찰이 없을 때 입자가 파동처럼 여러 가능성으로 펼쳐져 있다가 관찰이 개입되는 순간 특정한 결과로 수축함을 보여줍니다. 이 관찰자 효과는 빛의 영역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주에 의미 부여, 기대와 감정이 삶의 사건과 경험을 어떤 방향으로 수축시킬지에 영향을 준다는 상징적 지도를 제공합니다. 여러분의 시선과 해석이 현실의 파동을 특정 상태로 고정시키는 힘을 가진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더 강한 의지가 아니라 더 깊은 관찰과 더 높은 공명입니다. 변화는 과거의 자기 개념과 감정 습관이 만든 낮은 진동의 질서가 풀리면서 새로운 주파수로 재정렬될 때 일어납니다. 공명은 같은 주파수끼리 서로를 증폭시키는 현상입니다. 마음이 두려움과 결핍에 공명하면 그에 맞는 사건과 선택을 끌어들입니다. 반대로 마음이 감사와 가능성에 공명하면 그에 맞는 사람과 기회가 여러분의 장에 들어옵니다. 양자적 관점에서 변형은 여러분이 존재하는 장의 정보가 바뀌는 것입니다. 생각과 감정, 몸의 호르몬, 호흡과 자세, 말과 행동이 만들어내는 생체 정보의 장이 바뀌면 뇌의 회로가 재연결되고 유전자 발현이 바뀌며 삶의 확률 분포가 달라집니다. 신경과학은 우리의 일상 행동 중 대부분이 무의식적 자동화에 의존한다고 말합니다. 연구들은 반복된 습관과 감정 기억이 우리의 결정과 반응을 주도하며 의식적 의지로 그것을 뒤집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대략 95%에 해당하는 자동 모드는 편도체와 선조체, 전전두엽의 예측 회로가 만들어내며 과거의 정서적 경험이 현재의 해석을 조종합니다. 그래서 의지만으로 새해 결심을 유지하기가 힘든 것입니다.
몸은 이미 과거의 감정을 기억하고 뇌는 그 감정에 맞는 세계를 예측함으로써 같은 현실을 재생산합니다. 후선 유전학은 또 하나의 문을 엽니다. 유전자는 스위치처럼 꺼지거나 켜질 수 있고 환경과 사고방식, 생활 습관이 그 스위치를 조절합니다. 명상과 심호흡, 긍정적 정서가 염증 관련 유전자 발현을 낮추고 회복과 성장에 관련된 표현을 높인다는 연구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의 화학이 몸에 흐르면 생존에 필요한 유전자 프로그램이 켜지고 사랑과 안전의 화학이 흐르면 치유와 창조의 프로그램이 켜집니다. 의식의 상태가 생물학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문제는 정체성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로 살아가고 있나요? 나는 실패자다. 나는 운이 없다. 나는 사랑받지 못한다. 같은 문장은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자기장의 주파수입니다. 그 주파수는 기억과 감정의 연합으로 꾸준히 강화되며 뇌는 그 주파수에 맞는 현실을 계속 예측하고 확인합니다. 이처럼 정체성은 강력한 공명 장치를 만들고 그 장치가 다시 삶을 같은 궤도로 끌고 갑니다. 게다가 무의식은 현재의 고통보다 익숙함을 더 선호합니다. 그래서 변화하려 할 때 몸은 생화학적으로 경보를 울립니다. 불안, 의심, 무기력 같은 신호는 실패가 아니라 오래된 체계가 흔들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때 대부분은 뒤로 물러나 과거의 안락함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시스템은 다시 안정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다르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필요한 것은 관찰자로서의 자리로 물러나는 것입니다. 나는 생각이 아니다. 나는 감정이 아니다. 나는 그것을 인식하는 순수한 의식이다. 베단타는 이 증인 의식의 자리를 오래전부터 가르쳐 왔습니다. 성서는 고요히 머물러 참된 자기를 알라고 초대합니다. 관찰자 위치로 이동하는 즉시 여러분은 파동에 직접 개입합니다. 반응을 선택으로 바꾸고 자동을 자각으로 바꿉니다. 그러면 과거의 주파수에 대한 공명이 약해지고 새로운 공명을 설계할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이제 빠르게 전환하기 위한 구체적 원리와 연습을 드리겠습니다. 강력하면서도 과학적으로 뒷받침된 방법들입니다. 첫째, 호흡으로 공명을 재설정하세요. 마음과 심장은 서로 동조합니다. 가슴 중앙에 주의를 두고 천천히 5초 들이마시고 5초 내쉬는 호흡을 3분 해보세요. 심장 변이도가 안정되며 자율신경이 균형을 찾습니다. 이 상태는 뇌의 전전두엽을 활성화하고 감정 폭주를 진정시켜 의식적 선택이 쉬워집니다. 둘째, 몸의 자세를 바꾸세요. 척추를 세우고 어깨를 열면 호기심과 가능성의 정서가 더 쉽게 올라옵니다. 몸의 신호는 뇌에 되먹임을 줍니다. 작게 웅크리면 과거의 기억과 공명하고 크게 열면 새로운 정보와 공명합니다. 셋째, 감사와 사랑의 감정을 의도적으로 생성하세요. 감사는 가장 높은 주파수 중 하나입니다. 감사 전어를 쓰고 오늘의 작은 선물 3가지를 기록하세요. 감정은 단순한 느낌이 아니라 생물학적 신호입니다. 감사가 흐르면 코르티솔은 낮아지고 이완 반응이 활성화되며 전반적 예측 모델이 낙관적으로 재조정됩니다. 넷째, 미래 기억을 코딩하세요. 눈을 감고 6개월 후가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하루를 리허설하세요. 새 정체성으로 일어나고 그 사람처럼 말하고 그 사람처럼 결정하는 자신을 생생히 느껴봅니다. 뇌는 생생한 상상과 실제 경험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리허설은 시냅스를 연결하고 새로운 회로망을 강화합니다. 5째, 소리와 공명을 활용하세요. 조용한 환경에서 편안한 주파수의 음악을 틀고 호흡과 감정을 공명시키세요.
일정한 템포와 심장 리듬을 맞추면 뇌파가 안정화합니다. 여러분의 말도 주파수입니다. 매일 자신에게 선언문을 읽으세요. 나는 관찰하는 의식이다. 나는 사랑과 진리에 정렬한다. 나는 지금 새로운 질서를 허락한다. 말의 진동이 몸과 공간을 채울 때 공명은 점점 강화됩니다. 6째, 환경을 바꾸세요. 환경은 신호입니다. 방의 조명과 향, 책상 위의 물건, 휴대폰의 알림음까지 모두 신경 회로에 정보를 줍니다. 새 정체성이 쉽게 올라오도록 물리적 단서를 설계하세요. 예를 들어 침대 옆에는 감사 노트를, 책상 위에는 짧은 호흡 지침을, 현관에는 오늘의 의도 문장을 두세요. 여러분이 연습을 시작하면 곧 불협화음이 올라옵니다. 좋습니다. 이제 확장된 이해가 필요합니다. 양자역학은 공존하는 가능성의 파동이 측정으로 인해 특정 상태로 수축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실험을 삶에 그대로 적용하려는 것이 아니라 원리를 배웁니다. 무엇을 측정하고 어디에 주의를 두는가가 현실의 형태에 영향을 준다는 원리입니다. 여러분이 반복해서 두는 주의와 해석은 곧 측정 행위입니다. 과거의 상처와 불안에 주의를 두면 그 패턴이 다시 수축합니다. 반대로 가능성과 감사에 주의를 두면 그 가능성이 더 자주 수축합니다. 또한 공명과 동조는 신체와 사회적 장에서도 작동합니다. 두 개의 진자가 가까이 있으면 시간에 따라 서로 보폭을 맞춥니다. 심장과 호흡도, 대화 중의 사람들 뇌파도 서로 동조합니다. 여러분이 새로운 주파수로 안정되기 시작하면 주변 시스템과 관계에서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관계는 자연스럽게 멀어지고 어떤 기회는 예기치 않게 다가옵니다. 이때 일시적 혼란이 커질 수 있습니다. 낡은 질서가 무너지는 징후입니다. 복잡게 이론에서 새로운 질서는 대개 혼돈 직전에 탄생합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동요, 울컥하는 감정, 갑자기 떠오르는 옛 기억은 시스템이 임계점 근처에 왔다는 신호입니다. 물러서지 말고 관찰자의 자리에 머무르세요. 신경과학의 예측 처리 모델에 따르면 뇌는 현재를 있는 그대로 보기보다 과거의 모델로 미래를 예측하고 오차를 최소화하는 데 집중합니다. 변화는 예측 오차를 늘립니다. 불편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 오차가 새로운 학습의 문입니다. 호흡으로 안정시키고 몸을 열고 감사로 정서를 전환한 뒤 오차를 호기심으로 맞이하세요. 그러면 뇌는 모델을 업데이트합니다. 이것이 학습이고 변형입니다. 후선 규전학적으로도 중요한 순간입니다. 스트레스가 올라올 때 도망치거나 싸우는 대신 느끼고 흘려보내기를 선택하면 다른 화학이 분비됩니다. 옥시토신과 세로토닌, 가바 같은 분자들이 안정과 연결의 상태를 만듭니다. 반복되면 유전자 발현 패턴이 변합니다. 여러분의 몸이 새로운 주파수를 기억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영성의 언어로 말하면 여러분은 역할과 패턴이 아니라 순수한 알아차림입니다. 베단타는 참된 자기가 모든 현상을 비추는 의식임을 말합니다. 성서는 사람 안에 신성한 숨이 깃들어 있다고 전합니다. 여러분이 진정한 자리에 설 때 패턴은 사라지고 의식은 자유롭게 창조합니다. 애벌레가 번데기에서 해체될 때 그 과정은 혼돈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상상세포라는 새로운 청사진이 나타납니다. 여러분의 상상과 의도가 바로 그 세포입니다. 그 청사진으로 공명을 옮겨야 합니다. 이제 일상의 통합으로 들어갑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바로 휴대폰을 잡지 마세요. 손을 가슴에 얹고 호흡을 맞춘 뒤 오늘의 의도를 한 문장으로 선언하세요. 오늘 나는 관찰자로 머물며
사랑의 주파수에 정렬한다. 3분의 심장 호흡, 2분의 감사 쓰기, 5분의 미래 기억 리허설. 단 10분입니다. 그러나 하루 전체의 장을 바꿉니다. 낮에는 깨어있는 신호를 설계하세요. 화면에 짧은 문장을 배경으로 둡니다. 지금 숨을 고르고 관찰자로 돌아오자. 알림을 이용해 매시간 30초씩 호흡을 합니다. 중요한 통화나 회의 전에는 자세를 바로 하고 고개를 들어 5회 심장 호흡을 합니다. 말을 시작할 때 마음속으로 한 박자 늦추고 사랑의 톤을 선택합니다. 저녁에는 디브리핑을 하세요. 오늘 관찰자로 머문 순간 3가지를 적고 과거 패턴에 휩쓸린 순간 하나를 적습니다. 그때 몸의 감각은 어땠는지, 다음에는 어떤 선택을 할지 리허설합니다. 몸은 반복에 의해 배웁니다. 수면 전에는 조용한 음악을 틀고 가슴에 주의를 두며 천천히 숨을 쉽니다. 몸이 새로운 주파수로 잠들게 하세요. 지금 이 여정을 함께하는 여러분에게 요청합니다. 댓글로 오늘부터 실천할 한 가지를 적으세요. 아침 호흡인지, 감사 저널인지, 미래 리허설인지. 구독을 눌러 매주 더 깊은 연습을 함께하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공유로 이 메시지를 확장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집단의 장을 바꿉니다. 이제 안정화와 유지, 그리고 의심을 넘어서는 지혜를 나눕니다. 전환의 초반에는 롤러코스터 같을 수 있습니다. 하루는 명료하고 다음 날은 흐릿합니다. 이것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조정 중이라는 뜻입니다. 신경가소성은 반복과 휴식을 통해 일어납니다. 강도보다 일관성이 중요합니다. 매일 10분의 핵심 루틴을 최소 21일 유지하세요. 주파수는 오래 있을수록 안정됩니다. 제발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화를 내고, 과식하고, 미루고, 자책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해야 할 일은 단순합니다. 멈추고, 숨 쉬고, 관찰자로 돌아옵니다. 이 일이 일어나는가? 몸은 무엇을 느끼는가? 지금 가능한 가장 작은 사랑의 선택은 무엇인가? 그리고 바로 하나를 실천합니다. 물 한 잔 마시기, 1분의 심장 호흡, 미안하다는 한마디, 휴대폰 내려놓기 같은 아주 작은 행동입니다. 작은 행동은 새로운 장치의 신뢰를 조금씩 축적합니다. 증거를 모으세요. 여러분의 뇌는 근거를 원합니다. 매일 증거 노트를 쓰세요. 오늘 선택이 달라서 결과가 달라진 순간, 작은 우연의 일치, 우연히 만난 사람, 예상치 못한 도움, 감정 회복이 빨라진 경험. 이것이 새로운 공명의 데이터입니다. 눈에 보이는 변화를 기록하면 회로는 더욱 강화됩니다. 공동체와 함께하세요. 공명은 전염됩니다. 같은 의도로 호흡하고 감사하는 사람들과 연결될 때 여러분의 장은 더 빠르게 안정됩니다. 논리적 회의감이 올라올 때는 경험적 실험을 해보세요. 7일 실험을 하고 기록을 공유해보세요. 아침 루틴을 7일. 알림을 통한 1분 호흡을 하루 5회. 자기 전 감사 3가지. 그 전과 후를 비교하세요. 수면의 질, 감정 회복 속도, 관계에서의 반응, 업무 집중도를 점검하세요. 데이터가 의심을 이깁니다. 과학적 배경을 다시 상기해 봅시다. 이중슬릿 실험이 알려준 것은 가능성과 관찰의 힘입니다. 신경과학은 무의식의 자동 파일럿이 우리의 대부분을 이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전전두엽의 의식적 주인은 그 자동을 재프로그램할 수 있습니다. 후선 규전학은 새로운 습관과 정서 상태가 유전자 스위치를 바꾸고 몸의 시간을 바꾼다는 증거를 제공합니다. 영성은 여러분이 패턴이 아니라 의식임을 상기시킵니다. 성서의 고요와 신뢰의 가르침,
베단타의 참나와 관찰자의 지혜는 과학이 밝혀낸 사실들과 깊은 곳에서 만납니다. 서로를 지지합니다. 혹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내 현실은 너무 단단하고 너무 늦었다. 그러나 에너지의 관점에서 보면 결코 늦지 않습니다. 주파수는 순간에 바뀔 수 있습니다. 순간이 모여 흐름을 바꿉니다. 삶의 표면이 바로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장 속의 정보는 이미 달라지고 있습니다. 작은 물결이 결국 해안을 바꿉니다. 여러분이 관찰자의 자리에 앉아 호흡을 고르고 사랑과 감사의 감정을 키울 때 과거의 패턴은 점점 힘을 잃습니다. 새로운 공명은 사람과 기회, 영감과 통찰을 부릅니다. 여러분의 변형은 주변 사람들의 신경계에도 파장을 보냅니다. 아이들은 더 안정된 부모의 호흡과 공기를 배우고 동료는 차분한 존재감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집단의 장이 미세하게 바뀝니다. 개인의 전환이 곧 집단의 진화라는 말은 과장이 아닙니다. 수많은 작은 장의 전환이 네트워크를 타고 퍼질 때 우리는 더 지혜롭고 더 친절한 현실로 옮겨갑니다. 이제 마무리하며 한 가지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을 경계로 오래된 자기 서사를 내려놓으세요.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라는 문장은 여러분을 감옥에 가둡니다. 나는 관찰하는 의식이고 변화 가능한 에너지다로 문장을 바꾸세요. 번데기 속 애벌레가 해체되는 그 불편함을 환영하세요. 해체는 무너짐이 아니라 재조립을 위한 준비입니다. 혼란은 실패가 아니라 새 질서의 신호입니다. 숨을 고르고 가슴을 열고 감사로 몸을 채우며 미래의 자신을 지금 리허설하세요. 그리고 아주 작은 한 가지 행동을 바로 하세요.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면 이 영상을 공유하세요. 장을 함께 바꾸고 싶다면 구독을 누르고 알림을 켜세요. 여러분의 이야기와 증거를 댓글로 나눠주세요. 우리는 서로의 공명을 통해 더 빠르게 성장합니다. 여러분의 진짜 정체성은 관찰하는 의식입니다. 생각과 감정과 패턴은 흘러가는 구름일 뿐입니다. 여러분은 그 하늘입니다. 하늘이 바람과 구름을 두려워하지 않듯 여러분도 올라오는 모든 것을 포용하며 더 높은 공명으로 안정될 수 있습니다. 에너지와 주파수가 관점을 바꾸고 관점의 전환이 지혜를 깨웁니다. 여러분이 오늘 내리는 작은 선택이 내일의 현실을 바꿉니다. 그리고 그 현실은 우리 모두의 미래를 바꿉니다. 지금 멈추고 3번 깊게 숨을 쉬세요. 가슴에 손을 얹고 오늘의 의도를 속삭이세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의 한 걸음을 댓글로 선언하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은 과학과 영성, 더 실용적인 연습으로 여러분을 돕겠습니다. 함께 우리의 장을 재정렬합시다. 여러분은 이미 시작했습니다.